안녕하세요.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줄 과학신문부 1학년 기자 이재입니다. 아래 PPT에는 기생충과 벌레 사진이 많으므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한 번씩은 기생충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직접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생충에 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나옵니다. 특히 BC 1500년경 기술된 에베르 파피루스에는 인체 내의 기생충의 존재와 그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렇듯 기원전부터 우리 삶 주변에 존재했고 현재까지 생물들과 고군분투 중인 기생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을 영어로는 파라사이트라고 하며 히라버의 파라사이토스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파라와 사이트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파라는 가치란 뜻을 가지고 있고 사이트는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공유하는 존재를 뜻하며 정확한 정의로는 서식지를 점유하고 영양분을 가져가는 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숙주에서 서식하며 기생생활을 이어나가 번식을 합니다. 기생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원충, 영어로 프로토조아. 다시 말해 프로토는 원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아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원충은 다세포로 구성된 조직이나 기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나의 세포 자체가 생활 단위가 되는 개체인 원충 생물입니다. 원충은 일반적으로 인체에서 분열 증식이 가능하며 그 예시로는 아메바, 편모충류, 선모충류, 포자충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충 또는 윤충이라 불리는 기생충은 조직과 기관이 발달한 다세포 동물입니다. 연충은 일반적으로 인체 내에서 분열 증식을 하지 않으며 그 예시로는 선충, 흡충, 조충 등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전파 방식으로는 크게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나눌 수 있으며 간접 전파는 다시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전파는 기생충 감염원이 인체로 직접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파리 등의 곤충에 의해서 기생충 감염원이 인체로 옮겨지는 기계적 전파, 그리고 모기와 같은 매개체에서 분열 및 발육을 통해 감염형이 된 이후 인체로 옮겨지는 생물학적 전파로 나타납니다. 기생충이 숙주에서 서식하는 방법 중에는 숙주를 조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숙주 조종은 기생충이 직접 숙주를 조종하거나 숙주의 몸을 기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직접 숙주의 신경을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여러 실험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충들의 비밀은 특정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한 예시로 리베이로이아 합충은 올챙이 다리 부위에 기생하면서 다리를 기형으로 만듭니다.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진화할 때 비타민 A의 대사물질인 레티노산의 농도로 개구리 다리가 생기는 게 결정나는데 리베이로이아 합충은 레티노산을 분비해 올챙이 체내 레티노산 농도를 급격히 높임으로써 개구리의 다리가 더 많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개구리의 다리를 기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흡충이 번식을 위해선 새가 필요한데 개구리의 다리를 기형으로 만들어서 새에게 도망을 가지 못하게 방해해 새에게 먹히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개구리는 번식을 위한 중간 단계인 것이죠. 이렇듯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충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미선충은 밀린 개미의 배 부분을 빨갛게 만들어 열매처럼 보이게 해 새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새에게 쉽게 잡아먹히도록 합니다. 또한 레우코클로디리움 파라독섬이라는 기생충은 달팽이를 숙주 삼아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달팽이가 밝은 곳에 다니게 유도하고 달팽이의 눈을 벌레처럼 보이게 해서 새에게 쉽게 잡아먹히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흔히 들어봤을 회충이라는 기생충은 여치나 사마귀의 배 부분에 서식하며 성충이 되어 생식 시기가 다가왔을 때 여치나 사마귀가 물가로 들어가게 해서 물가에서 번식을 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충,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 조사를 통해 생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과학신문부 기자 이희재였습니다.